의미는 없습니다. 선거 결과에는. 마은혁 그 재판관에 대해서 국회의 손을 헌법재판소가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법의 손을 들어준 거죠. 법의 손을 들어주었다. 네. 그러면 그 4월 30일이냐 5월 14일이냐 이제 두 가지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르면 선고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래요? 분석도 있어요.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 얘기도 나오는데 정치권에서는 안 돼. 그건 너무 빨라. 그러면 대통령 선거 준비하는데 경선해야 되고 어쩌고 시간이 없어. 다음 주는 안 돼. 2길 정도는 늦춰야 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헌재가 어떻게 결정할 걸로 보십니까? 그거 좀 정치권 사정을 생각해서 좀 늦출까요? 아니면은 법대로 그냥 갈까요? 글쎄, 근데 헌재가 그 대선 날짜까지 고려해서 그 선고기일을 잡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8명이 평의를 하면서 결론에 있어서 이견이 없다. 네네. 그러면 결정문 작성하는데 뭐 한 3일 정도면 될 겁니다. 워낙 이거는 사안이 간단해서 사실 3일 안에도 끝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더 이상 그 시달리고 시간을 끌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번에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와 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제가 예상한 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의장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네.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5대 3으로 갈렸어요. 3명은 안 된다. 네. 의결이 필요했다라고 본 거고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게 5대 3으로 어쨌든 다수가 저쪽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명 안 한 게 권한 침해냐? 그건 8대0 나왔잖아요. 네. 그건 저도 당연히 이거는 임명해야 되는 거지. 임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력이 아니거든. 이거는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8대0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탄핵 결정에 있어서도 이거 무조건 8대0이거든. 그게 시간을 끌 이유는 없어요. 근데 저는 보면 참 국민의힘이 요새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이라 그러면 네. 헌재 결정을 핑계로 해서 태세 전환을 바로 해야죠. 그래 바로 임명해야지. 네. 그 마은혁 후보의 임명에 찬성하면서 빨리 조속하는 게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네.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탄핵에 참여해야지. 예, 새로 예. 임명된 재판관도 예. 그러면서 한 2주 끄는 전략을 선택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이라면 뭐 전략위원장이라면. 위원장이라면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예. 그러면서 대선 날짜를 늦추면서 헌재 탄핵 인용 선고일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얼추 맞춰야지. 네. 제가 보기엔 진짜 바보도 이런 바보들이 그러니까 없어. 저게 어떤 얘기냐면 네.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 네. 이게 사실은 결심이 끝난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은혁을 지금 임명해도 법상으로는 안 해도 돼요. 네. 다시 마은혁이 참여해서 변론 기일이 열릴 가능성은 없다. 없어요. 네. 그런데 끝났기 그러면 때문에. 요 재판에 마은혁을 참가시키냐 안 참가시키냐인데 참여 방법은 이제 평의를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 마은혁이 들어와라 네. 이런 결정이 되면 이거 논리가 돼요. 9명 완전체로 하겠다.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러면 임명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그 자료들을 읽을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2주 말씀하신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요거는 그 헌재 재판관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마은혁을 들어오게 한다, 안 하게 한다 이런 말씀하신 네. 거고요. 저는 어제 나온 판결 중에 네. 매우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게 언론이 별로 강조를 하지 않더라고요. 감사원이 네. 그 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헌재 판결 나기 바로 전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선관위를 무슨 부도덕한 집단처럼 몰아붙이는데 이 감사원은 진짜 손봐야 됩니다. 네. 이 정치적인 집단. 예. 감사원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헌재가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도 위헌인데 네.
성관이의 군대 투입을 지시하고 군대가 성관이를 침탈한 거는 국헌 문란 맞죠? 그렇죠. 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언론이 별로 안 다뤄서 내가 페북을 살펴봤더니 네. 정청래 의원이 요걸 딱 얘기하면서 8대 0이다 이렇게 너무 얘기했더라고. 웃기는 거는 조선일보가 어떻게 기사를 썼냐면 65년 전 3.15 부정선거를 가지고 선관위를 성역화해버렸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비판하는 보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김건희가 폐간해야 폐간시킨다잖아요. 그래서 폐간시켜야 되나? 배알도 없나? 진짜. 그런 얘기를 그런데도 듣고도. 엄청 근데 충성하네. 저 말을 하시는 게 되게 네. 용기 있는 건데 네. 이 와중에도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정치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만 이러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좋게 써주신 적이 없거든요. 아니 앞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시는 분들은 다 조선일보 비판해요. 아니, 제 말은 조선일보에게 잘 보인다면 비판하지 않는다면 네. 사실 뭐가 오는데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좀 언론에 대해서 당당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최근에 드러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조선일보 힘이 많이 빠졌어요. 예전 같으면 조선일보가 하야해라 그러면 하야할 텐데 하야도 안 하고 뭐 임기단 어제 양상훈 칼럼을 통해서 야 6개월만 하고 내려와 했는데 콧방귀도 안 끼고 오히려 극우 유튜브들이 그 어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극우 유튜브들이 절도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훨씬 더 그게 힘이 세졌고 뉴미디어 파워가 훨씬 세진 것 같다. 그게 진보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그게 변하는 일종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자꾸 진보하면 그게 순기능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정파적 입장에 따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뉴미디어라는 기술 유튜브는 중립이에요. 예, 근데 이게 그 과거의 제도 언론에 비해서 진보예요. 예, 왜냐하면 조선일보 소수가 네. 그것도 기득권의 아주 중심인 소수가 얘기하는 거랑 우리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네.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공권력이 정확하게 대응을 못해서 그렇지. 그건 이제 언론 입장에서 보면 진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취재 편의점 구독 좀 마찬가지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NIT가 얘기했어요. 네. 극우 유튜버 중독으로 네. 요약하자면 극우 유튜버 중독으로 내란을 일으킨 세계적 최초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그런 그러니까요. 요지의 기사를 냈습니다. 예.